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탄을 맞아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인 옥현진 대주교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에게 연대와 나눔의 구유가 되어주자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조를 깨겠다며 광주시장 전남지사 선거에 혁신당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했던 목포대와 순천대 내부 구성원 투표 결과가 부결됨에 따라 대학 통합 논의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기에 의미 있는 전시와 공연이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기에 의미 있는 전시와 공연들이 광주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송년을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강하 작가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엔 상상 속의 무등산 능선과 고향 풍경이 아련하게 담겼습니다. 5.18 시민군으로 활동한 뒤 도피 생활을 하던 때엔 피안의 세계와 현실의 꿈결 같은 만남을 극사실적인 기법에 담기도 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젤이 세워져 있던 마지막 작업실도 전시실에 옮겨졌습니다. 이강하 미술관의 올해 마지막 전시는 미술관의 은밀한 보물창고를 관람객에게 개방하는 열린 수장고입니다. 미술관이 소장한 이강하 작가의 작품과 전시 자료 등을 통해 작가의 예술혼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작고한 지역의 작가가 이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어떤 것들을 남겼을까, 이것들은 어떤 우리의 자산인가를 관람객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방이라도 또르르 흘러버릴 것 같은 물방울의 순간성이 낡은 서책 같은 바탕의 시간성과 대비를 이룹니다. 형상과 여백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이 그림에서 한 번의 붓질 속엔 밝음과 어두움, 나타남과 사라짐,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선이라든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묘사를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바로 보게 되면서 정말 예술의 시가 조금 신비하지 않나, 신기하지 않았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4개 미술관이 한국미술 10대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한국현대미술 1, 2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순수 회화가 추구하는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사색의 순간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에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오는 26일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인 오정의 소리꾼 장사입과 함께 진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노래와 연주로 전합니다. 다음 날인 27일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말로 다하지 못한 위로를 음악에 담습니다. 파가니니 콩쿠르 역대 최연소 수상자인 김현서의 바이올린 협연과 황석영 작가의 추모 글 낭독이 함께 무대를 만듭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옥현진 대주교는 성탄절을 맞아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연대와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옥현진 대주교는 성탄 메시지를 통해 광주대교구는 주먹밥을 나누고 헌혈을 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거룩한 체험을 했다면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에게 연대와 나눔의 구유가 되어주자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국민들은 엄청난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세상의 어두움은 결코 선한 사람들의 의지와 희망을 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영하 2도, 광주 0도 등으로 영하 2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여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광주 4도, 목포 3도 등 4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화순군의 수의계약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화순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순군의 공사수주와 관련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비위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복규 화순군수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등 다수를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시교육청 인사팀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2022년 개방형 직위인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 점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채용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조가 사측의 인사관리 규정 개정에 반발하며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에 따르면 광주 글로벌모터스 지회는 내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간 동안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사측이 마련한 경력금 지급 규정이 일반직 노동자들과 기술직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구조라며 불합리한 지급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기술직과 일반직의 보상 체계가 다른 것이라며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광주를 시작으로 호남 공략에 나섰습니다.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조국 대표는 매기 역할로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조를 견제하겠다는 전략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호남 공략에 나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첫 방문은 광주였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일주기와 광주 공공도서관 참사 희생자를 추모한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독점 폐해를 비판하며 이른바 매기 역할로 민주당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인물 경쟁에 나서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광주시장 후보는 구체적으로 염두에 둔 인물이 있고 전남지사 후보도 물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독점적 정당으로 지위를 누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서 조국혁신당이 뛰어들어서 매기 역할을 할 것이다. 제3정당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국혁신당은 대선 이후 줄곧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민주당을 견제할 대항마로 급부상했지만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성추문 등으로 내용을 겪으면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정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등 지지세 확장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조국 대표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개혁 세력과 연대할 곳은 확고히 연대하고 경쟁할 곳은 건전하게 경쟁할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조국혁신당. 오는 26일엔 무안과 장성, 곡성 등 전남 지역을, 그 다음 날엔 전북을 찾아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등 호남에서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농촌 마을이 고령화되면서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문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체험 휴양마을 정책이 시행 중인데요.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앞치마와 위생모자,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빨간 양념 있죠? 저기서 이게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이 끝나자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배춧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바릅니다.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화순 산촌마을로 체험학습을 온 겁니다.
산 속에 있는 공기 좋은까지 와가지고 아이들도 긴장 체험하고 그리고 즐겁게 놀이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뿌듯한 것 같아요. 화순 들국화 마을은 지난 2005년부터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농산물 수확이나 음식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열면 매년 3,000명 이상 찾아옵니다. 무등산 자락 안양산 중턱 해발 400m에 위치해 경치가 빼어나다 보니 매년 600여 명이 묵고 가기도 합니다. 반응이 좋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꾸려서 이 같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시급으로 단기 인력을 외부에서 구해도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하면 자체 수익으로 남는 건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이 농사일을 제쳐두고 무급으로 사업을 끌어가는 형편입니다. 노령화되면서 좀 이렇게 마을에 방문객들이 와도 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못 해주세요. 마을뿐 아니라 광주 등 인근 지역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것도 어려움을 더합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이런 단체가 많은데 거기도 학생 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5년 후에는 힘들 거다. 농촌을 살리고자 마을마다 자구책을 고심하지만 지역 소멸과 고령화로 인한 한계가 여실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했던 목포대와 순천대 내부 구성원 투표 결과가 부결됨에 따라 어제 예정됐던 대학 통합 공동추진위의 논의도 취소됐습니다. 순천대는 학생 구성원 투표 부결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대책 논의에 들어갔고 이후 결과에 따라 두 대학의 회동이 결정될 방침입니다. 앞서 순천대와 목포대는 교원과 직원, 조교, 학생 등 3개 직역별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 학생들의 60.68%가 반대하면서 통합 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타자로 헤럴드 카스트로를 아시아 쿼터 선수로 내야수 제리드 데이를 영입하며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한 베네수엘라 출신 카스트로는 내외야 수비가 모두 가능한 멀티 자원으로 정교한 타격과 클러치 해결 능력을 평가받는 타자입니다. 또 10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아시아 쿼터로 야수를 선택한 기아는 호주 출신의 내야수 제리드 데이를 영입했는데 FA로 이적한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아는 기존 투수 아담 올러와도 총액 12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해 앞서 계약한 제임스 네일을 포함해 외국인 선수 4명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떠난 광주FC의 새 감독으로 이정규 전 서울 이랜드FC 수석 코치가 선임됐습니다. 광주FC는 보도자료를 내고 구단의 축구 철학과 전술적인 색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도자로 이정규 감독을 낙점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30살의 나이에 우석대학교 수석 코치로 지도자 경력을 시작한 이정규 감독은 2022년 광주FC 수석 코치와 서울 이랜드 수석 코치를 맡으며 다양한 현장과 풍부한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포항의 대표 상권이었던 중앙상가의 공실률이 50%에 육박하자 포항시가 장기간 비어있던 상가를 청년 창업 거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청년들이 이곳에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원도심도 살리는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오픈 스페이스 포픈 1호점이 탄생했습니다. 철거 위주였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 공간으로 활용을 선택한 겁니다. 건물주는 어차피 비어있는 공간을 포항시가 리모델링 해주기 때문에 3년간 무상 임대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포스텍이 운영하는 애플 아카데미 수료생들의 공유 오피스로 활용됩니다. 연간 200명씩 올해 4기 수료생이 배출됐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공간이 없어 전국에서 배우러 온 학생들은 수료 후 서울로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졸업하고 나면 사실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약간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렇게 오피스도 오픈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내년에 포항에 와서 좀 창업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 전 세계 11개 국가에서 운영되는 애플 아카데미. 지역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례는 포항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이 애플과 포스텍의 이러한 세계적인 기술력과 그 다음에 혁신의 DNA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포항을 미래의 혁신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그렇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포항시는 다른 도시에서 전입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1,000원 주택을 제공해 주거 걱정까지 들어줄 방침입니다. 적은 주거 비용으로 도심에서 거주하면서 이러한 스타트업이나 창업이나 이러한 활동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도심을 청년들이 다시 살려나가고 포항시는 앞으로 문예 창작 지원, 2차 전지 등 신산업 교육 공간으로 빈상가 활용 방안을 점차 넓혀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올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인 이인남 작가의 산수극장이 인천국제공항 K컬처 뮤지엄에서 내년 1월 27일까지 전시됩니다. 산수극장은 이인남 작가의 고향인 담양의 사계절 풍경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진경산수화와 디지털 기술에 담은 작품으로 ACC에서 전시한 석 달 동안 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이인남 작가는 이번 인천공항 전시에서 작품 산수극장의 공존과 평화의 주제를 담아 몰입감을 극대화한 새로운 작품으로 재구성해 선보입니다. 호남대학교 설립자인 성인 박기인 박사가 어제 오전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78년 대학 설립 이후 교육과 지역 체육계 발전에 헌신해왔습니다. 장례는 학교 법인장으로 치러져 오는 28일 오전 영결식이 엄수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탄절인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나주 영하 2도, 광주 0도 등 영하 2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역시 광주 4도, 목포 3도 등 4도 안팎에 머물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휴일 나들이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